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코스피의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예, 연휴를 이어서까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는지 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알아봅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관심사죠. 코스피는 나흘 연속 오늘 순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팔았던 걸 다시 사는 국면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지수는 좀 오르나요? 네, 일단 선물 옵션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중국과의 연계가 굉장히 높은데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이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했던 부분이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인하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준율 인하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결합형 지준율 인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15년에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크게 둔화되었을 때 실행했던 4년 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 부양 기조가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10월 15일 그리고 11월 15일 100bp 인하 가능성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경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동안 눌려있던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한국 주식을 좀 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통화정책 방식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적인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감세라든가 재정정책을 썼다면 이제 통화 부양 정책을 쓰기 때문에 유동성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대형주,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연휴를 지나고 9월 동안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남아 있나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게 또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2100, 2200 이렇게 좀 지수가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의 숫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요소 중 하나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인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10월 달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피로감 누적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저희는 지수 자체에 대한 흐름은 2100 선을 뚫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지 않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장의 기대치만큼 내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센티 지표,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는 이 센티 지표가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기는 좀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망 심리가 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고 이제 반등이 다 왔다는 건 아니고요. 위쪽으로 이제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으나 위로 어디까지 보겠느냐. 대략 한 2100선이 위에 꽤 무겁게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어쨌든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나 테마보다는 대형주로 가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적 그렇죠. 위주의 네.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휴 동안에 그리고 연휴를 지나면서 미국 유로존의 ECB하고 미국 연준의 이제 FOMC가 있어요. 통화정책 흐름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일단 추석 연휴 동안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네.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경기 침체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GDP는 좀 소폭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8월 제조업 PMI가 4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7월 달에 뭐 공장 수주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2.7% 기록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일 경제는 기술적 침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ECB 회의에서는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긍정적인 부양 정책 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bp 정도의 금리 인하,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QE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는 사실 글로벌 부양 정책에 있어서 같은 기조로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기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연휴가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래일을 보면 이제 이틀 거래가 안 열리는 거잖아요. 이전처럼 불확실성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연휴를 지나면서 또 이후에 주목해야 될 변수들하고요. 예. 전략까지 좀 함께 가보죠. 네, 일단 연휴 끝나자마자는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있고 네. 그 8월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이 유동성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9월 달에 25bp 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50bp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연내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특히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불거진다면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뭐 유동성 정책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9월 달 금리 인하 미국이 하고 난 뒤에는 10월에는 한 번 더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연휴 이후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지금 수준에서 좀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동성 랠리로서 이제 지수가 부양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시가총액 중심, 자동차, 반도체, IT 이런 쪽을 저희는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대형주로 가면 좀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좀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네. 경기 민감주들 네. 중심으로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반등폭은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추가적으로 좀 강한 랠리를 보이기에는 아직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시그널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구조적 성장주 중심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연휴 동안에 챙겨봐야 될 것들과 이후의 시장 전략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8포인트가량 2020선 올라와서 30선 도전하고요. 코스닥이 조금 이제 흔들립니다. 괴롭습니다. 시장은 오르는데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이 오고 대형주가 가니까 어제 약했고요. 오늘도 마이너스로 지금 갔다가 소폭 강세로 왔는데요. 코스닥 쪽에 매물들이 조금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대응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국면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